네,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전해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지금은 부품주를 살 때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완성차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사실 엄청 마음이 좀 쓰리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1년간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지금 완성차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인고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현황 먼저 보면은 뭐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은 맞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한 25만 원 선, 26만 원 선까지 올랐던 주가들이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21만 원 떨어지고 그다음에 15일에는 장중 16만 원 선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주가가 좀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공급망,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의 완화적인 부분 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들어와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가 사실 변수가 또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지금 보니까는 막 28층에 사람 있어요.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반등하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찬찬히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해외, 특히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에 대한 이슈가 그게 중요한 이유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에 이제 블락이 된 상태, 막혀 있는 상태 이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든다 그러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2월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6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한 4.4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포인트 정도가 이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2011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그 소비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북미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최대 소비 시장이 바로 그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풀리면 좀 잘 팔리는 거고 이게 말 그대로 그 CSI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좀 쓸 거냐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좀 막힐 수도 있다 앞으로. 이게 대표적인 또 선행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북미 시장에서 과연 자동차를 살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원래는 올해부터는 좀 풀릴 거다라는 전망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사실 분위기가 안 좋게 가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크립톤이라든지 아니면 네온 생산 시설 이게 지금 가장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 동부 지역 쪽에서 있는 데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풀리더라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산 들어가는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반도체의 그런 원재료가 들어가는 이런 크립톤과 네온 생산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공급망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특히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는 전쟁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제였죠. 어제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제 나스닥 떨어졌던 이유가 야 이거 전쟁 안 풀리겠네. 평화협정이 제대로 안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나스닥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주가가 이런 분위기가 또 오늘 우리 완성차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0슬라 다시는 넘은 것처럼 사실 그 이제 판가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이다 보니까 원가를 그대로 이제는 가격에 녹여내는데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은 아직은 사실 그러니까 인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만 높아지고 판매가는 그대로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해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야 할 이유,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짚고 왔는데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소비 심리가 언젠가는 개선이 될 테고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 수혜주로도 예전에는 맞아요. 조금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도 네. 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야 할 이유를 꼽자면 어떤 것들 꼽겠습니까? 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제가 딱 그런 장이었거든요. 야, 평화협정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반응했던 게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완화적인 분위기로 간다. 공급망이 풀리고 그다음에 전쟁도 평화협상으로 간다. 이게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등할 게 뭐냐 섹터 중에서 완성차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완성차 주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치 절하 결과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고환율로 되다 보면은 당연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당연히.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또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차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내연 기관은 좀 줄어들고 있고 아직은 뭐 전기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겠지만은 전체 시장에서 하지만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유율로 오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들 뭐 현대라든지 기아차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완성차 다 좋다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사실 완성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네. 부품주 먼저 봐야 된다는 투자 의견 네.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두 개 중에 고르라 뭐 자꾸 그러시는데 차라리 저라면은 더 좋은 종목도 있는데 사실 꼭 완성차 부품주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 그러면 완성차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차라리 완성차보다는 이제는 부품주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 같은 경우가 완성차보다는 이제 부품주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잘 나오는 이런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관심을 받을 때다라는 이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만도거든요. 이 만도가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게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더 뛰어넘을 거다라는 이제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시장 전망치보다 한 15% 이상 더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만도가 수혜를 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유럽 시장인데 만도 같은 경우는 만도 부품들이 사실 유럽 시장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4% 내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만도라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런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완성차 기업보다는 그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앞서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김나은 캐스터가 3개를 추려서 지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K전자입니다. 이 본딩와이어와 솔더블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 비중은 본딩와이어가 90%로 가장 높고요. 이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본딩와이어는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초미세선으로 반도체 조립 공정용 리드 프레임과 실리콘 칩을 연결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본딩와이어 시장 성장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상승 기대되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시기 금값과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데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신입니다. 화신은 자동차 뼈대와 몸체에 해당하는 셰시와 바디 부품을 생산합니다. 핵심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으로 그룹 내 셰시 부품 점유율이 50% 중후반대로 파악됩니다. 현재 국내외 공장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국 외 공장에서는 프론트와 리어 모두에 대해 독점 벤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 GMP 전기차가 증산하고 신차가 출시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향후 미국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북미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모듈 플랫폼에도 셰시를 공급 개시하는 데 따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팩입니다. 임팩은 차량용 액추에이터와 밸브 케이블 등 50여 종의 부품을 연간 1,000만 개 이상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거래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은 48%, 내수는 52%를 차지합니다. 임팩은 2010년대 들어서 전기차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자식 액추에이터 등을 개발하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현대와 기아차에 연간 300만 개 PCB를 공급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했고요. PCB 캐파 확대는 내년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30% 이상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액추에이터와 전동화 PCB 사업군이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 4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2030년 안에는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팩의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앞서서도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거든요. 네. 이 두 종목 그리고 부품주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그 부품주를 먼저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글로비스겠죠. 그죠. 네, 글로비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운반선 사업은 아직 사실 전체 배로 본다 그러면 한 68%밖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급망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글로비스거든요.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한 1조 한 3,900억 원을 유지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연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고차 사업을 진출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사실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5년 이하의 10만 킬로 이하만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쪽으로 물건이 나갈 때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에 대한 이런 중고차 시장,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것을 또 담당할 수 있는 글로비스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게 이제는 모비스입니다.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사실 주가가 조금 좋지는 않죠, 사실. 네.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만약에 수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완화가 된다 그러면 또 모비스가 또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정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출하 대수가 한 679만 대 정도, 이 정도 한번 보고 있는데 사실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6만 대 정도를 계속 보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제 부품주를 본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9.5% 매출액이 더 증가될 수 있다. 부품 전체 파이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모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번외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제 지배 구조가 현대차가 아직 급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급한데 그 중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모비스잖아요. 그래서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주를 좀 달래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르죠. 또 오너 일가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어떤 걸 두고 나올지. 일단은 분위기는 이런 뭐 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쳐요. 지금 뭐 삼성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네. 말 그대로 상속세 발언하려고 지금 블록딜 들어가는 부분도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 주주로 본다고 화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되게 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가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아마 투자자분께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까지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관련 기업들을 다 짚고 왔잖아요.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은 아까 전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부품주가 더 낫다라는 부분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평론가님께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완성차입니다. 이유는요? 네. 부품주는요, 사실 완성차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나와줘야 수혜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반응이 올 거는 사실 완성차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완성차 부분이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KB증권이라든지 다른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그러면 이제는 그에 비해서 매출액이 좋은 부품주를 보자라는 거지. 사실 먼저 반응할 거는 이제 완성차 기업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들도 같이 파이가 이제 전체적인 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요. 21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9%, 그다음에 2030년에는 24%, 거의 몇 배 수준으로 전기차 시장이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실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입니다. 특히 이미 아시겠지만 완성차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미 현대차가 비전 발표를 했죠. 내연차 줄고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라고 아예 비전을 밝혔기 때문에 전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직종으로 포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도 진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5년 이내에 이제 10만 킬로 이하 이런 어떤 그 자동차만 이제는 중고차 시장으로 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혜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